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서 정말 미증시 지수만 보면 그다지 변동이 없습니다. 개걸음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횡보세입니다. 캡처 부분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거의 미동 없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약세 마감이 됐고요. 어제 자료인 것 같아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둘 다 이제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 크게 이제 네 가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대기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테크 기업들이 올 들어서 그 섹터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와 테크 섹터가 각각 한 20%씩 연초 대비 올랐거든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이 시점에서 실적이 충족시켜줘야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기 모두 확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애플 실적 발표까지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이날 2개가 발표됐는데 다 부진했습니다. 예상을 밑돌았는데 역시나 미국 경제 안심할 수 없구나를 자극하면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빠졌습니다. 사실은 2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면 나스닥 지수가 오를 법도 한데 이날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걸 보면 여전히 경기에 대한 경계감은 느슨해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mem기업 파산 신청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배드베드 앤 비욘드라고 생활용품 업체인데요. 원래 좀비 기업이고 적자가 많아서 놀랄 내용은 아닌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금난에 파산 보호 신청 간밤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을 하면 오프라인 매장 노동대체 변화가 로봇이나 무인 시스템 등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많은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은행에 대한 우려감은 요즘 좀 잠잠해지는 듯 했었는데 간밤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1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분기 총 예금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은행 위험이 있자 큰 대형 은행들이 11개 은행들이 십시일반 자금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 자금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을 텐데 이것을 배제하고 본다면 아마 50% 넘게 급감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 특히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 아직 남아 있는 게 좀 잘 나와줘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시장은 여전히 이제 경기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는구나를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이 대각선으로 위쪽이 경기 민감 성장주잖아요. 성장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고 이 대각선 아래쪽이 경기 방어주인데 경기 방어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음식료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음식료와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간밤 속출했고요. 특히 코카콜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코카콜라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반영시켜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은 것으로 집계가 돼서 역시나 방어주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함에도 잘 팔고 이익을 잘 남기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방어주로 이제 어제 재정의해드렸는데 명품 기업이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유럽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가 유럽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경기 방어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앞서서 미국의 종목들과 유럽의 종목들의 교집합,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업종과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국내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는 헬스케어와 게임과 엔터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종목이 어제 시장 무너질 때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미국의 종목별 흐름 정리를 해볼 텐데 시티그룹에서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 매도로 강등시켰습니다. 폴리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특히 모듈 가격의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듈 관련 기업들이 같이 밀렸는데 퍼스트솔라라는 덩치 큰 종목이 무려 3%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티그룹에서 이 모듈 말고요. 다른 쪽 인버터나 태양광 발전 업체는 괜찮다.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커버를 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듈 대표주라고 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등이 될 텐데 오늘 주가 반응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도 반도체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직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도 전에 청구서부터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에서 마이크론 판매 금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한테 미국 팔지 말아라 한 건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족한 부분 한국에서 팔지 말아라 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특징주 한 개가 또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5년 내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 또 신고가인데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맞닿아 있는 기업이 신고가다. 예, 체크해 봐야겠죠. 전기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특화 대기업인데 이 전기 발전이 들어가는 게 뭐 항공기에도 들어가겠지만 전력과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다 들어갑니다. 국내에 연관돼 있는 기업으로 현대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LS일렉트릭 그때 같이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이익이었는데 1분기 동안만 수주 기록을 본 그 금액이 작년 1년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증권사 호평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북미 쪽에 많이 잡혔는데 북미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수주 개선 주목을 해봐야 하고 특히 선박용 제품도 양호한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연관돼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좀 해도 너무했죠. 한판 정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 코스피 0.8% 하락, 코스닥 지수 1.5%의 하락이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8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 삼성전자만 900억 원 순매수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더 많이 팔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화 약세의 흐름입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고점 대비 많이 내려가면서 다른 국가의 통화는 방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장의 원화 가치의 방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화의 절하 폭이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계절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무역 수지라는 부분, 무역이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환율의 약세 부분을 차치하고 보면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매도라는 이제 분석인데 이건 잠시 후에 따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강세를 보인 테마가 무엇인가 또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단기성 테마가 히토류인데 어제 이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시고요. 이걸 차치하고 나서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자동차 부품 눈에 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LH만도나 현대모비스 호실적 나올 거라고 커버 레이지를 게시하고 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등의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하나 좀 전해졌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정작 현대모비스는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이와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들썩이긴 했습니다. 긴 관점으로 수출 데이터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탄소 배출권과 태양광 관련 기업들 어제 좀 시세가 나왔고 사료, 대두, 비료 등의
식자재,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는 이 뉴팡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작년 자료를 체크해 드렸죠. 여기에 이제 농업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 인해서 당연히 방위비 지출이 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름 실어 나르는 우리나라는 조선 섹터가 이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다 포함이 되겠죠. 에너지 문제가 되니 다른 걸로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위험하니 금 같은 안전자산 수요 심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수주 계약 소식 조선 쪽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우리나라에 속출했습니다. 8개 종목이 무려 한 9시 30분 정도부터 하한가 직행을 하기 시작해서 종가까지 하한가를 탈출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종목 모두요, 품절주라는 공통점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떨어질 때는 물량이 받아줄 게 없기 때문에 더 속절없이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정도만 52주 신고가고 나머지는 최근 한 3년간 몇 배씩 뛴 종목들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신용 잔액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기업보다 특히 신용 융자 거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내 투자한 쪽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시에탈 제네랄 증권 창구를 통해서 어제 매도 주문이 급격하게 유입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정되는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CFD라는 건 예전에 비상사태 터졌을 때 알고 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그러니까 빚을 크게 일으켜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예전에는 10배까지 투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돼서 2.5배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효과죠. 내가 한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장점은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역으로 이 손실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 한번 오면서 이들 종목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증거금이 아마 부족하게 됐을 텐데, 증거금 부족하니 증거금 채우세요라는 통보를 받았을 거고, 하루 이틀 안에 그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리는 반대 매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반대 매매가 어제 출회됐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데, 다단계식 주가 조작에 연루된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점,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게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그 기자팀이 이 내용들을 인터뷰하고 따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정황이 포착이 되기 전에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물량을 갑자기 많이 출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주가 조작에 해당된다면 하루속히 이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이건 시장 교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중범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다른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결고리로 굳이 보자면, 이 반대 매매라는 측면에서 증거금이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반대 매매로 주가 떨어지면, 또 증거금이 부족하면 그 부분 또 채워야 합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에서 팔아서 채워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수급들도 면밀히 들여다보셔야겠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고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화제 전환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 들썩였던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우리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죠. 방위산업과 원자력 테마에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지금 대미 수출 추진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 쪽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컨텐츠 추가했는데 빠졌네요. 지금 오늘 새벽에 3시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도착을 했는데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넷플릭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통 크게 하겠다는 약속. 4년 동안 이제 투자 금액이 꽤 크게 잡혔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인가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작년까지 총 합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컨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빈 방미 주요 일정 중요하겠습니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총 일정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부터 30일 5박 7일 일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뻔하죠. 안보와 경제일 겁니다. 이렇게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고 크게 일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국빈 방문 일정 워싱턴 DC에서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때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지 중요하겠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더 이제 주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외교 일정인데 워싱턴 DC 쪽에서 일정입니다. 보시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이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논의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방문 일정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일찍부터 이제 우주탐사 공동 의향서 서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8일에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예정이 있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IT 인사들이 모여서 이 의논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 총수 방미 과제, 이 숙제들 잘 풀어서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반도체 지원금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이제 뚫어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과 해당 산업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같이 가는 쪽이 태양광, 우주, 방산 쪽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 지난번에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어떤 기업의 성과가 좀 두드러지는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당잠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